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중남부 지역을 덮친 초강력 토네이도로 시골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지면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실종됐으며 1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당국은 촌각을 다투는 실종자 수색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박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중남부를 강타했습니다. 자동차가 날아가고 주택 등 건물 100여 채가 기둥채 뽑혀 뜯겨져 나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150억 원 들여 지은 중학교 건물도 개교를 앞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5일 전 내려진 경보에 따라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최소 18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실종됐으며 부상자가 100여 명이 넘습니다. As I was driving back, I saw nothing but black. It was huge. And I saw the rotation. We opened the door and we couldn't get out because there was debris everywhere and we've lost everything. 날이 밝으면서 피해가 가장 컸던 아칸소주 포크너 카운티에서는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전기와 수도 설비 복구에 앞서 무너진 건물 잔해 더미 속에서 실종자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low process because we've got people and dogs going through the rubble and trying to find whoever we can and whatever we can. 이번 토네이도 이동 속도는 시속 130km에 달했고 인근 3개 주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미국 중남부 지역은 토네이도 상습 지역으로 3년 전에도 305명이 숨지고 1조 1000억 이상의 피해가 났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제32대 한의회장 선거에서 제임스 안 후보가 단독 2후보였습니다. 출마를 선언했던 케니박 후보는 후보 신청서에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선관위 측에 의해 등록이 거부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2대 한인회장 선거 후보에 제임스 안 파바 전 이사장이 단독 2후보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공식 마감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제임스 안 씨만 모든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후보로 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서류에 건 이제 지문조회 그만 신원조회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가셔가지고 다 등록하고 제 임기 내에 커뮤니티 센터를 제가 설립하는 그 기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저도 20만 불을 제가 시드머니로 내놓겠습니다. 당초 지난 금요일 케니박 현 상공회의소 회장이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 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선관위 측은 오늘 서류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케니박 후보를 후보자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 서류 배부 증서에 케니박 후보의 이름이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원 전체 9명 중 출석 7명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고 6대 1로 후보의 등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이 거부된 케니박 회장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추후 이와 관련한 소송이나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 서류를 픽업할 때는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 세칙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후보 자격을 박탈을 당했습니다. 한편 출마 여부가 확실치 않았던 배모한 현 회장은 결국 마감 시간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불출마했습니다. 마감에 앞서 오전에 이뤄진 케니박 후보의 등록 여부 투표 결과를 선관위가 발표하지 않으면서 오후 한때 선관위가 마감까지 후보 미등록에 따른 선거 일정 재조정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하지만 케니 후보의 등록 서류 거부를 발표한 직후 마감을 20분 앞두고 제임스 안 후보가 선관위를 찾으면서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가능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감 시간까지 한 명의 입후보자만 등록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선관위 측은 내일 최종 당선 공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검색 도구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해킹에 취약한 보안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나서 당분간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이주환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 성명의 핵심은 당분간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신 다른 검색 엔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별도의 보호 조처가 있거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보안 결함으로 해커가 웹사이트를 변조해 사용자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버전 6에서 11까지가 주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다국적 보안 기업인 파이어아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취약성을 이용한 새로운 보안 공격을 발견했다며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문제가 된 버전은 현재 전 세계 개인 네티즌의 55% 정도가 사용 중인 것으로 IT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에 지원이 종료된 윈도우 XP 버전은 보안 업데이트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XP 사용자들은 윈도우 7 이상의 버전으로 바꾸라고 전문가들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하는 합동분향소가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또래의 한인 학생들 스스로가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에 나서 학교의 허가를 받아내는 등 더욱 진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노란 리본 하나하나의 기다림의 정성을 담습니다. 바다 건너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름조차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차디찬 바닷속에서 혹시라도 숨을 쉬고 있을 친구 생각에 노란 리본을 접는 손끝이 떨려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주 자발적으로 학교의 허가를 받아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희망을 쉽게 버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이랑 저희들이요, 이거 들은 다음에 애들 생각으로요, 그 옐로 리본을 했어요. 애들 그거 다시 리멤버하고요. 애들을 계속 우리 마음에. 뉴욕 지역 한인 단체들에도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분향소에는 고국의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한인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그 노란 리본 달기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살아서 돌아오라는 어떤 뜻인데 우리 이 동포들도 한국민들하고 같이 그 슬픔과 또 이게 어떤 기원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뉴욕, 뉴저지뿐 아니라 미 동부 지역에서는 워싱턴과 버지니아, 애틀랜타 등 미주 전역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물결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14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실종자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구조 상황입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네, 이틀째 궂은 날씨가 계속됐던 이곳 팽목항에는 어젯밤 늦게부터 비는 그쳤습니다. 팽목항 인근 사고역에서도 기상 상황이 조금 나아져 야간 수중 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가 실종자를 찾는 등 뚜렷한 수색 성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기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수색과 구조 작업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벌써 사고 발생 2주일째, 수색 기간이 길어지면서 몸과 마음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조류의 속도가 가장 빠른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그나마 물살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대 진행될 합동 구조팀의 집중 수색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진도 팽목항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KBS가 해경이 경비정에서 찍은 구조 동영상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며 공개를 촉구했었는데요. 보도 하루 만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의혹은 여전합니다. 류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 헬기에서 찍은 사고 뒤 첫 구조 장면입니다. 해경은 이 동영상을 사고 첫날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해경 경비정에서 찍은 이 동영상은 사고 13일째인 어제서야 비로소 공개가 됐습니다. 그 영상은 변지 상자에서 바로 끌이 갔다니까. 헬스장에서 받은 것도 없고. 동영상이 자기들 손에 없어 공개를 하지 못하다가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최근 파일을 건네받아 합수부 결정으로 공개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의혹 있다, 왜 안 했냐, 그래서 아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숨기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래도 아마 합수부 측에서 결정을 해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합수부의 얘기는 다릅니다. 동영상은 해경에서 수사 자료로 이미 제출받은 것이지만 합수부가 공개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는 겁니다. 동영상은 공개됐는데 누가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기에 편집 의혹까지 제기됩니다. 며칠 전 공개한 사진에서 조타실에서 탈출하는 선장의 모습, 경비정으로 건너타는 선원 등 넉 장은 동영상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해 해경은 공개한 사진은 동영상 캡처가 아니라 동영상 촬영 중간중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경 구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담은 해경의 동영상. 이 동영상이 과연 누구의 결정으로 왜 지금에야 공개됐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일본에서도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아베 일본 총리와 강요들이 잇따라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참배했습니다. 박재호 기자입니다. 제1민단 중앙회관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아베 일본 총리가 추모의 꽃을 올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갑작스런 참배였습니다. 被害に遭われた方々あるいは犠牲者のご家族の皆様に改めてお見舞い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이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마음이 아프다며 강제 동원의 증거가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시다 외무대신과 스가 관방장관 등 주요 강요들도 이곳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본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요청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분향소 앞에는 도쿄 한국인학교 학생들과 제1교포, 일본인들이 보내온 추모 편지가 빼곡히 벽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와는 달리 이나다 도모미 행정개혁 담당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전쟁 범죄를 단죄한 조약의 의미를 무색해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호입니다. 미국의 주택거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잠정주택매매지수가 9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주택시장이 긴 한파와 폭설의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달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토대로 작성한 잠정주택매매지수가 97.4로 지난달보다 3.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처음 증가세를 보인 것이고 2011년 5월 이후 최고 상승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글로벌 기업의 인수합병 호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등으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33원 6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